안녕하세요. 한국 CS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네, 저와 함께 14강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4강에서부터는 이제 감정노동과 동기부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감정노동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면, 감정노동은 직업적인 특성에 따라 자신의 본래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표정과 몸짓을 해야 하는 노동자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등 고객 응대, 그렇죠? 민원을 상대하는 업무를 하는 우리가 노동자를 또 감정 노동자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감정 노동자에게 항상 따라오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직무 스트레스죠. 자, 그럼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보면, 원하는 것과 관련된 결과가 불확실하지만 중요하게 인식되는 역동적 상황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람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이제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내용 및 직무 조직 또는 직무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뭐한다?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 패턴을 보인다. 자, 그러면 왜 이 직무 스트레스가 중요하냐? 직무 스트레스는 같은 환경이나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이 뭐야? 동일하게 지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 사람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또한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느끼는 정도가 다르죠? 즉 개인의 지적 수준이라던가 성격, 관심, 필요 등에 의해서 다양한 이유에서 이런 차이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자, 직무 스트레스는 항상 여기 보시면 역기능적인 측면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순기능적인 측면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스트레스는 꼭 역기능적인 측면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뭐한다? 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보세요.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바람직한 일상이나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창조적인 행위와 문제 해결을 또 돕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무 스트레스의 양면성을 좀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그 측면에서는 우리가 유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역기능적인 스트레스를 우리가 디스트레스라고 하죠. 특히 유 스트레스 부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유 스트레스란 말 그대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측면의 우리가 스트레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조직의 봉의와 관련된 성장성이라던가 적응성, 높은 성과 수준과도 관련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그 순기능적인 그 스트레스가 갖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때요? 조직에서 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좀 일을 해야 업무 성과도 이렇게 오를 수가 있고, 좀 긴장감을 갖고 일을 해야 그 일에 좀 집중하는 그런 면도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본인도 같이 성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높은 성과 또 창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의 효과적인 성과 달성과 조직의 정상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러면 반대로 디스트레스는 부정적이고 파괴적 측면으로 개인적, 조직적 역기능이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디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근율이 높아지고 이직률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뭐한다? 경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직원들이 받는 디스트레스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동기부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동기부여라는 거는 개념을 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집념, 방향,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속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및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을 움직이는 과정, 즉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행사하는 거죠. 사람들의 행동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영향력이 바로 뭐다? 동기부여다. 근데 동기부여도 이런 이제 그 연결형
이렇게 출제가, 그 개념에 대해서 출제가 됐었죠. 자, 그러면 동기부여 이론즉, 우리가 허츠버그 이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동기 요인과 크게 이제 위생 요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동기 요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직무 만족이죠.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에서 많이 얻을수록 뭐한다? 만족도가 상승되는 동기 요인이에요. 또는 성과가 높아지는 동기 요인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동기 요인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뭐한다? 네, 불만족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안정감이라던가, 그렇죠? 그 직장에 대한 안정감, 또는 업무 성취감, 또는 그 동료나 상사로부터 오는 칭찬, 인정, 승진, 책임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요인들이 동기 요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위생 요인이라는 거는 직무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직무 환경이라던가 조건과 좀 관련이 있는 요인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충분히 주어졌다고 해도 뭐한다? 만족을 향상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직무 만족도와 직무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위생 요인이라는 거는 직장인들이 일을 할 때 꼭 필수적으로 어떻게 당연하게 제공되어야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당연하게 제공되어야 되는 요인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불만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위생 요인은 직원에게 제공되는 당연한 동기부여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금 또는 작업 조건, 그리고 회사 정책이라던가 제도, 뭐 감시, 이런 것들은 어때요? 당연히 그 종사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제공해야 되는 요인들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 같이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이제 X 이론과 Y 이론을 살펴보면, 이제 이거 맥그리거가 제시한 이론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가정을 X, Y 두 가지로 나누고 각기 특성에 따른 관리 전략을 처방한 이제 맥그리거의 동기부여 이론인데요. 경영자나 관리자는 종업원을 대하는 관점이 경험을 통하거나 또는 다성적인 속담에서 보통 다음과 같은 인간관을 가진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X 이론과 Y 이론은 이거죠. X 이론은 인간 자체를 어때요? 악으로 보는 거죠.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지만 Y 이론은 뭐죠? 인간 자체를 되게 긍정적이고 선하게 보는 관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X 이론은 보시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뭐한다? 부정적 측면을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하는 거 싫어하고 게으르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근데 그 외에 다양한 또 부정적인 요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직원들은 뭐예요? 최대한 감시하고, 감독관이 최대한 감시하고 통제해야 뭐한다? 성과가 창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직원들에게는 뭐 임원이라던가 상사라던가 아니면 감독관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감시하고 지시하고 통제해야 이런 부류의 직원들은 뭐한다? 성과가 그나마 창출될 수가 있다. 그래서 동기부여 방식으로는 통제하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명령하고 뭐 물질적인 잘했을 때에는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고, 네, 이런 부분으로 동기부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Y 이론은 보시면 근본적으로 인간을 뭐예요? 긍정적 측면으로 보는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일을 좋아하고 창의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를 또 잘 달성하려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Y 이론의 Y 특성을 가진 그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때에는 직원들 최대한 뭐예요? 존중하고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직원들을 어때요? Y 특성을 지닌 직원들을 그 기업의 회사의 자산으로 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 방식으로는 최대한 존중하고 또 이들에게 자긍심을 제공해주고,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뭐한다?
정신적인 보상이 오히려 이런 Y 특성을 가진 직원들에게는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X 이론, 이제 X 특성들이 모여있는 그런 직원, 집단은 어떤 그 조직이 맞냐면 수직적인 조직이 맞아요. 왜? 지시하고 통제하고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좀 강압적으로 끌어야 성과가 되기 때문에 수직적인 조직이 맞는 거죠. 근데 Y 이론은 어때요? Y 특성을 지닌 직원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는 아무래도 뭐예요? 수평적 조직이 훨씬 더 맞고, 그리고 수평적 조직에서 오히려 뭐한다? 성과가 창출된다라는 이론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목표 관리, MBO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목표 관리 MBO는 어때요? 그 OX형, 그리고 연결형으로 매우 출제가 잘 되죠. 이 개념이. 자, 그럼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켜서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 기법은 무엇입니까? 그럼 뭐예요? 네, 바로 이 목표 관리, MBO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급자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뭐한다? 종업원이 스스로 목표 일정과 기준에 맞추어 스스로 이를 추진해 나가는 목표에 의한 관리 기법입니다. 또한 개인의 능력 발휘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미래 전망과 노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관리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자기 통제를 하는 행위의 과정이 바로 이 목표 관리이다. 자, 그럼 인파워먼트 보도록 할게요. 이 인파워먼트도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형, OX형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파워먼트란 보통 우리가 이제 권한 위임이나 또는 권한 위양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하에게 업무 수행 시 자율성을 부여하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관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파워먼트는 권한이 많은 상위 경영자가 권한이 적은 상위 종사자에게, 하위 종사자에게 업무 수행의 자주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력감을 조성하는 상황을 파악하여 조직 구성원에게 뭐한다? 자기 효능감을 함양시켜주는 과정이 바로 인파워먼트다. 그래서 키워드 자율성, 자주성, 자기 효능감을 키워주는 게 바로 인파워먼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 마케팅과 내부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서비스 마케팅이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필요와 니즈와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뭐한다?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려는 기업의 활동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금융, 부동산, 여행, 통신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이런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이 어때요? 예전보다 훨씬 더 강조됨에 따라서 생긴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케팅을 구성하고 있는 서비스 마케팅 구성 요소를 보면 크게 외부 마케팅과 내부 그리고 상호작용 마케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 그 이미지를 보시면 기업, 직원 이렇게 고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괄호 넣기로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잘 좀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외부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면 외부 마케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기업이 고객에게 행하는 마케팅인 거죠. 그래서 기업이 고객에게 우리는 정말 좋은 상품과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겠어 라고 뭐 하는 것보다 약속하는 거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 마케팅은 뭐냐? 내부 마케팅은 이 약속을 지키는 직원이 대부분 어때요? 접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접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그런 업무 향상이라던가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동기부여 활동도 시키고 제반 여러 가지 활동을 그 종사 직원들에게 행하는 마케팅이 바로 이 내부
마케팅인 거죠. 그래서 내부 마케팅은 직원과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육 훈련을 시키고 또 동기부여하는 활동이 바로 내부 마케팅이다. 그러면 상호작용 마케팅이라는 거는 그 접점 직원과 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마케팅을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자, 보통 이 서비스 마케팅에서 여러분들 그 상호작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접점에서 이루어진다. 누구와 고객과 직원 간에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다시 정리를 하면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직원과 고객 간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호작용 마케팅, 접점에서 직원과 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은 뭐예요?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서비스를 직원이 접점에서 잘 수행, 제공, 전달하는 게 바로 이 상호작용 마케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직접 접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과 고객 간의 상호작용 활동을 우리가 상호작용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마케팅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이 내부 마케팅이에요. 내부 마케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마케팅인 거죠. 외부 마케팅.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상호작용 마케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 마케팅 구성 요인까지 한번 같이 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